안산 단원구 초지동의 행복한 마을 서해 그랑불 아파트. 예. 28평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을 하셨다고요? 예, 조금 마음고생이 좀 5년 있었어요. 전에 구입하셨으면 고생 당연히 하셨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한번 보면, 예. 우리 아파트가 좋습니다. 왜 고생을 했는지도 좀 이유가 나올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공원도 끼고 있고, 예. 이쪽에 호수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위쪽에 보면은, 그래도 이쪽 호수동이라든가,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 위치한 요런 쪽들이, 고잔동 요런 쪽들이, 그래도 안산 시내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안정된 가정을 잘 꾸리고 있는, 왜냐하면 이제 학원가 인근이니까. 예. 안산시 내에서도요, 조금 교육에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살고 계시는 지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안정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요 서해 그랑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왜 그 말씀 드렸냐면 이 지역 여기 아파트 가격을 2015년부터 끊어서 최근 5년간만 본다고 하면 가격이 2014년, 2015년부터 조금은 올랐었어요. 예. 살살 오르다가 얘가 내려가기 시작한 게 2017년 8.2 대책. 그 다음에 2018년 9.13 대책. 이렇게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이 나온 게 8.2 대책, 9.13 대책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즉 우리 서해 그랑불 아파트는 2017년 그러니까 정부 규제책이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서울 아파트들은 그때 조금 더 올랐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서울 규제를 발표하니까 그 규제 때문에서 그런지 그냥 어찌됐든 보여주는 과거의 가격 자체가 떨어졌어요. 올라가다가 떨어졌다니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걸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지역은 안산의 이 지역은 서울에 어떻게 보면은 수요라든가 공급이라든가 전체적인 서울의 부동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지역이구나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규제책 발표한 그때가 가장 낮았거든요. 금액 자체가. 그리고 나서 다시 원상 회복이 된 게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 와중에 안전자산으로 귀속하는 게 많이 사람들이 늘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유동성 자체가 풍부해지고 하다 보니까 투자 자체를 그리고 더해서 또 서울의 많은 투자자 세력들이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 규제가 차니까 좀 더 저렴한 상승의 여력이 있는 안산으로 다시 이제 시 외곽 쪽으로 점점 서울 외곽 쪽으로 투자하는 투자 세력들이 또 같이 붙어줬고요. 여기에서 투자 세력들이 오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시청자님처럼 거주해야 되는 실거주 세력들이 쟤네들 때문에 집값 너무 올라가네. 그러면 실거주 세력까지 지금 집을 사자. 라는 상황으로 이 모든 것들 여기에 이제 가장 컸던 신안산선이라는 게 이제 해준 거예요.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가격 자체가 안산이 핫하잖아요. 핫했고. 지금 많이 떴거든요. 가격 자체가. 예, 맞아요. 저는 그런데 이제 오늘 속보로 뭐 서울에서 지금 재건축에 대한 뭐 규제 이런 쪽에 인해서 재건축이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 되고 나서 재건축이 일단 들썩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오늘 속보로. 예. 그 이전에 우리가 작년 2020년 2, 4분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이 2, 4분기거든요. 그러면 딱 1년 전에 같은 요 4월 2020년 4월에 거래량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요. 예. 서울이 정말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4월 대비 지금 4월은. 예. 그러면 서울이 이렇게 거래량이 물론 재건축 그러니까 일부 아파트들로 인해서 지금 호가는 뭐 최고가를 계속 갱신을 한다라는 게 뭐 나오고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 자체가 어차피 지금 재건축이 계속해서 지금 뭐 압구정동 뭐 어떤 특정 아파트라든가 목동의 특정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계속해서 찍는다는 거는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재건축에 관심이 있고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더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실제 거래량 자체는 이런 특정 세력이 아닌 서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분들이 관심을 갖고 거래를 해야 이 거래량 자체가 늘어났다 줄었다 하게 되는 건데 예. 거래량 자체가 줄었다는 거는 사실은 지금 관망하는 걸로 많이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서울이 관망세로 돌아섰어.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서해가랑불 아파트가 그러니까 8.2 대책이니 9.13 대책이니 이럴 때 예. 영향을 확 받았던 아파트란 말이죠. 예.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일단은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거래량으로만 놓고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 거죠. 그러면 야, 서울에서도 거래를 안 하는데 굳이 사람들이 안산에서 거래를 활발하게 할까? 라고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28평에 내가 살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28평이 너무 좁아. 그래서 어쨌든 나는 넓은 그렇지 평수로 않아요. 가긴 가야 돼. 예. 꼭 이런 필요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안산은 이 작은 평형대가 훨씬 인기가 좋은 곳이에요. 서울하고는 달리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 외곽으로 갈수록 그다음에 중저가 아파트 이렇게 될수록 일단은 중소형 아파트들이 훨씬 강세를 띠거든요. 특히나 안산 지역은 중소형 아파트가 강세를 띠는 대표적인 곳이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얼마나 하죠? 근데 전세 거래가 없어요. 전세 그 거래가 정도로 물건이 나온 게 귀해요. 하나도 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귀한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80-90% 가까이 돼요. 매매가율 대비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지금 3억이라고 예. 한다면 예. 전세가가 2억 6, 7천 정도는 따라와 줄 거예요. 그런 것도 물건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전세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게 뭐냐면 굉장히 이런 중소형 평형대의 그 선호도가 높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고요. 기다리다 보면 전세금이 거의 턱 밑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매매가게 전세에 밀려서 조금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좀 걸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장 어디로 뭐 옮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저 같으면 한 2, 3년 정도, 한 2년 정도? 예. 한번 관망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관망을 해도 우리 아파트는 지금 턱 밑까지 전세 금액이 쫓아와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좀 더 뜰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초지역 인근 굉장히 핫하고요. 저쪽 상록수 쪽이 굉장히 핫하고 또 중앙역 쪽은 과거부터 핫했고 이러잖아요. 예. 이건 도시 전체가 조금 안정화되는 단계로 해서 점점 안산에 조금 소비 수준이 높은 분들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 거주 세력들이 좀 물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잡혀 있는 분들이 이쪽 안산 지역으로도 지금 많이 선호해서 가셨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사실은 먹고 사는 걸 떠나서 학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신안산선 들어오게 되면 뭐 과거에 뭐 4호선 이용했었는데 예. 신안산선 들어오면 훨씬 더 좋은 노선을 좀 더 가까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런 노선의 이용도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안산에서 새로이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게 저는 학군, 즉 학원가 이런 예. 쪽으로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사람들이 많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지금 상황에서도 저는 전세 금액이 너무 턱 밑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매매가가 전세에 밀려서 조금은 더 올라갈 상승의 여력이 있고 예. 지금 서울이 관망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러면 서울의 집값 빠지기를 기다린다는 소린 거거든요. 그러면 예. 현금 들고 있다가 서울의 집값이 빠지면 당연히 서울에다가 집을 사겠지 안산에 와서 사지는 않을 거라는 소린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우리 생각을 예, 해봤을 맞아요. 때. 예, 예.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는 관망을 해도 예. 어떤 서울의 어떤 상황이 정리가 된다고 하는 그리고 예.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주택은 전세가에 떠밀려서 매가가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저는 급하게는 막 이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불편해서 옮겨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근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는 거죠? 제가 네. 이게 네. 저희 집이랑 같은 단지니까 저희 것도 오르면 저쪽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어차피 같은 가격으로 좀 움직일 거라면 살 때 조금 더 쾌적한 곳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옮기려고 했던 건데. 근데 제가 대형 생각했던 평수하고 것보다 너무 지금 말씀하신 비싸지더라고요. 대형 평수하고 우리 예. 평형대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는 예를 들면 저희가 1억이 올랐을 때, 네. 저희가 1억 5천이 올랐을 때 저기는 한 2억 5천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억이 더 차이가 나게 됐더라고요. 금액 자체가 크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대형 평형대의 전세 금액의 비율하고
예. 우리 지금 거주하시는 20평대에 대한 전세 금액의 비율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선호도는 28평이 훨씬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을 한번 감안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